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선택이에요, 선택, 모든 게. 아, 먼저 이제 저희 뭐 아무튼 가지는 포트폴리오 이제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일주일간 이게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때 뭐 가격을 보려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 봐야 돼, 오래. 하루 이틀 봐서 흐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 이틀 봐서. 응? 오랫동안 봐야 흐름이 보이는 거죠. 말로는 흐름 하지만, 이렇게 잠깐 봐가지고 뭔 흐름이 보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봐도 그 흐름을 알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 그냥, 아무튼, 길게 하죠, 횡보를. 근데 월봉으로 보면, 사실 봉 몇 개예요. 이렇게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다시 내려왔잖아요. 여기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잖아요. 원, 투, 쓰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막 악재 속에 있으니까, 악재 속에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악재도 때가 되면 다 끝난다. 그 투자자는 그 악재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평가됐을 때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가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투자자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내 계좌를 두 배, 세 배 만들어가기 위한 더 좋은 방법.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투자자가 그 아무튼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아무튼 뭐 그 투자자가 실력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 계좌가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려면은 이제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내가 이렇게 관리해가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남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그 결과에서 별로 달라지기 어렵죠. 결국 그 방법이 그 방법이고 뭐 그러면 뭔가 나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만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야죠. 이렇게 해서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법들도 본인들이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방법을 만들어 드려도 결국 수강자분들은 거기 그 중요한 것은 놓치고 또 지엽적인 걸 자꾸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중요한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렇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핵심을 쫓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딱 들으면 필이 와야 되는데, 저게 되겠다, 안 되겠다. 본인이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딱 들으면, 바로 저 방법이야. 이렇게 딱, 이 필이, 그게 촉이에요, 촉. 똑같은 설명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촉이 딱딱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게 뭐야, 저게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리플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리플도 지금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지금 이게 조정이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올려놨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봤더니 이게 지금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 이 기간 조정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 리플의 세력들이 지금 개인들한테 지금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리플이 가는 모양이다 하고 막 쫓아왔더니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시간을 그것도 짧게 보내는 게 아니라 길게 해서 이제 개인들 지쳐서 재미없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때 또 이제 급등 파동을 만드는 것이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것을 누가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쭉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자꾸 어떤 팔타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사서 그래도 최소한 2배든 3배든 이렇게 갈 때까지 안 팔기 위해서 안 팔기 위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팔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냥 5% 10% 먹고 그냥 5% 10% 수익 내고 팔고 그냥 얼른 던져버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몇 종목만 성공을 해도 계좌가 확 바뀌는 것이죠. 그런 종목을 자꾸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종목도 중요하고 그 방법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제가 아까 뭐 지금 길게 1시간 반 넘게 설명드린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저희가 상승장을 봤을 때 최대한 우리 계좌가 아무튼 2배보다는 3배, 3배보다는 4배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이렇게 막 연구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다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뭐 조정받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보다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가긴 했지만, 그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결국 보면 길게 보면 이더리움도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보면, 이거 그렇고. 길잖아요. 조정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비트코인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게 개인들 눈에 그렇게 안 보여서 그러지 제 눈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빠지려면 밑으로 진적이 빠져서 지금 저 밑에 막 어디서 우리 업비트 기준으로 1,500만 원, 뭐 1,800만 원, 1,500만 원 아니면 저기 뭐 아무튼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뭐 나중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냥 횡보하고 있다. 기간 조정하고 있다. 시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의 개인들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개인들은 이미 지쳐서 저희 빼고는 아마 개인들 거의 다 지쳤을 겁니다. 지금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한다면 이제 단타 나오고 있고 그러겠죠. 저희처럼 이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개인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음에 계좌는 뭐 지금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게 잠깐 계좌를 보면 자, 제가 이제 계좌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추정 예탁금이에요. 추정 예탁금. 여기 뭐 이렇게 뭐 수익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정 예탁금이 중요합니다. 추정 예탁금. 계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 예탁금. 추정 예탁금. 이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좌도 제가 얘기했죠. 이런 걸로 보면 손실이 많이 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계좌의 원금이 얼마였냐? 원금이 2천만 원이었던 거야.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이 이렇게 뭐 거의 한 4천만 원까지 갔다가 그렇잖아 여기 거의 4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시장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정 예탁금이 지금 줄어져 있는 거죠. 줄어져 있는데
이 계좌는 지금 요 계좌는 지금 아까 얘기한 그 30% 그걸 지금 한 계좌예요. 지금 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좌가 지금 이제 아까 두 가지 방법 1과 방법 2를 지금 병행해 가는 계좌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매주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계좌는 이렇게 겉으로는 손실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나 있는 계좌예요. 수익이 나 있는 계좌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추정 예탁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추정 예탁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이 계좌는 이미 방법 2가 적용된 계좌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법 2가 적용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방법 2가 계좌된 종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걸 이제 그 흐름을 보면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법 2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 계좌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먼저 이제 그 시장을 보면 이제 환율은 보면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제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봐, 이게 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고점 근처 갈 거예요. 이게 일봉인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런다니까요. 금방 안 내려가요. 이게. 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면 또 막 난리를 펴겠죠. 막 유튜브니 언론이니 막 방송이 해가지고 뻔한 거예요. 스토리가 뻔한 겁니다.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막 또 뭐 이렇게 또 올라가면 또 막 또 IMF 얘기하고 또 뭐 제2 위안 얘기하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막 엄청나게 공포감 조성하는 그 유튜브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진짜 투자해서 돈을 한 번이라도 벌어본 분들인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보면 자 시장을 알고서는 얘긴지 도대체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투자자들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그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이제 양시장 다 떨어졌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는데도 코스피가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갔고 오늘은 뭐 기관이 코스닥에서 별로 사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개인이 샀죠. 개인이 사니까 개인 안 사고 그 개인 사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많이 내려갔죠. 그죠? 많이 내려갔죠 오늘. 오늘.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참 안 좋은 수급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수급이 나왔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 일을 하기 위해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아까 그 질문하셨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날, 이런 날,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종목이 팔아야 되니까 내가 좀 손실을 좀 줄여놓고 팔아야지.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사는 종목을 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어차피 내가 앞으로 승부를 볼 것은 내가 지금 파는 종목이 아니고 내가 사로 사서 관리해야 될 종목, 그 종목 가지고 내 계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파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살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팔 종목이 중요해요. 살 종목이 중요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자 이게 질문은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보시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아까 방법 1을 쓰기에 좋은 날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 바꿔치기를 할 때는 약간씩 손해를 보면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미래에 가서 내가 더 큰 걸 얻으려면 바꿔치기 할 때는 내가 약간은 손해를 보면서 바꿔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나중에 가서 그 몇 배의 큰 걸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투자를 떠나서 그게 세상 이치 아닌가요? 그게? 어느 면에서 보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을 좀 볼까요? 나스닥, 뭐, 나스닥이 여기 깼잖아요. 이게 깰 것 같도만 보시면. 제가 깰 수도 있다. 제가 그러겠는데, 이렇게 안 깼으면 좋겠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깨요, 보면. 이렇게 깼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여기 앞에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스닥이 여기 저점 깼다고. 그게 뭐라고 깼으면 깨는 거지. 보면. 그래서 깼으면 또 여기서 그 새로운 바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집까지 게 결국 여기 뭐 이게 끝없이 내려가겠어요. 끝없이. 여기서 어느 선인가 멈추겠죠. 결국은 어디선가 뭐 어디선가 결국은 바닥을 만들지 않겠어요. 바닥을. 응? 끝없이 내려가는 거 없어요. 결국은 바닥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시장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해 연말하고 그다음 내년 그 1분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스닥 이런 것들하고 염두에 두고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시장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음? 결국 나스닥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나스닥도 결국 바닥을 만든다. 다만 지금 뭐 이렇게 막 저점을 깨고 어차피 나스닥은 이 고점을 엄청 나스닥이 고점 간 것은 거의 10년 간 거예요. 10년. 나스닥은 우리 시장 못 갈 때 나스닥은 거의 10년 이상 상승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야죠. 당연히. 당연히 내려올 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스닥이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이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차피 나스닥은 이게 조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막 어떤 막 큰일 난 게 아니고 어차피 조정 받을 걸 받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냥 금방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안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바닥을 만들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시간 텀을 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뭐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시장은 이제 그 코스닥, 나스닥이 내려가니까 나스닥이 내려가니까 따라서 또 코스닥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뭐 많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살짝. 근데 코스닥이 또 여기를 깨니까 또 막 또 그냥 난리를 치던데 이게 보면 여기를 깼다고 이게 살짝 깼어요. 나스닥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살짝 깼는데 결국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근데 코스피는 여기를 안 깼어요. 코스피는 여기를 안 깼고 이제 코스피가 여기를 안 깬 것은 제가 늘 얘기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강하다. 지금 이따가 차트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 코스닥이 여기를 살짝 깼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닥은 또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또 보면 그 흐름이 나오겠죠. 해서 뭐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요. 뭐 큰일 나기는 뭘 큰일 나요. 큰일 나기는. 뭐 그게 그거지. 결국은. 자, 뭐 시장 이렇게 내려와도 막 상한가 갈 종목은 또 가잖아요. 보면. 응? 그 종목이 중요해요. 종목이. 이게 종목과 계좌가 중요합니다. 시장도 시장은 저희가 참고하는 거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종목과 계좌예요. 근데 계좌보다 종목이 더 중요하다. 아니, 종목보다 계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계좌를 관리를 잘 하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지금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 설명해 드린 거고. 자,
그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훨씬 강해요. 여기 삼성전자가 여기 삼성전자는 시장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시장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꾸로예요. 시장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보면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이만큼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같이 내려왔으면 시장은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있겠죠. 요게.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 시장이 더 내려갈 걸 여기서 방어를 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코스피를 더 내려갈 수 있는 시장을 이만큼으로 방어를 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이걸 누가 해요? 그 외국인들이 하지 않겠어요? 외국인들이? 누가 하겠어, 이것을? 우리나라 기관이요? 연기금은요? 연기금은 더 팔고 있는데? 무슨 연기금 기관이에요? 아까 코스닥도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잖아요. 개인들이 사고, 보시면.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지금 긍정적으로 제가 봤을 땐 관리하고 있다. 근데 지수는 좀 내려갔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근데 왜 삼성전자 올라갔는데 지수는 내려갔냐? 그건 다른 우량주들이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죠. 다른 우량주들이. 그렇지만 삼성전자, 우리는 이렇게 삼성전자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만. 결국 삼성전자를 따라서 지수가 결국 관리가 될 거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시장이 저희도 안정이 돼야 그래야 저희가 아무리 개별주를 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시장이 일단 안정이 드는 게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는 흐름이 좋잖아요. 보시면 좋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자, 시장만 약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 뭐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큰일이 나요, 도대체. 자, 카카오. 이 카카오가 지금 언론에서도 막 언론 플레이에 막 공매도에 막 아무튼 악재는 지금 막 다 쌓여서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막 카카오보다도 오히려 뭐 그 막 카카오 뱅크 뭐 카카오 뭐 무슨 페이 막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막 직원들이 뭐가 어쩌네 막 그쪽 직원들이 막 무슨 신용불량자가 되네 어쩌네 막 그 자사주 받아가지고 막 빚어서 받아가지고 응?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막 내려오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막 길게 파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바닥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 바닥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죠 지금 보면 지금은 이렇지만 올해 연말만 해도 어디쯤 가 있을 건지 여기는 안 있을 겁니다. 올해 연말이라고 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막 끝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서 결국은 이 바닥을 만들고 이 바닥이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근데 아직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바닥을 만드는데 결국은 여기 제가 RSI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나오면서 이게 좀 굉장히 길게 파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좀 카카오 관련된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 그룹 관련해서 나올 수 낙제는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오려면 다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바닥이 제대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저평가 구간들을 이게 좀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저평가 구간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남들이 사기 싫고 남들이 다 내던질 때, 그 여기 지금 공매도가 지금 엄청 붙어 있잖아요. 특히 외국계 공매도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공매도를 지금 여기서 쳤겠어요? 외국인지 아니죠. 저 위에서 쳐놓은 거죠. 공매도를. 미쳤다고 여기 밑에서 공매도를 쳐요. 저 위에서 쳤지. 응? 그 공매도를 누가 쳤겠어요? 주로 외국인들이 쳤죠. 보면. 그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 카카오나 그 이런 종목들이 아주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다 말 그 템플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 템플턴이 공매도의 귀신이었거든, 귀신. 그러니까
그 템플턴 여도 공매도 방법을 그 외국인들이 다 배워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좀 뭐 계속 내려왔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왔지만 지금 역시 제가 볼 때는 바닥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막 이 종목도 끝나고 회사도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나중에 또 지나면 또 호재만 또 연달아 나올 때가 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평가 구간 됐을 때 이렇게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남들이야 사고 싫다고 하든 어쩌든 그런 종목을 왜 사? 이렇게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남들이 다 싫다고 할 때 그럴 때 관심 있게 보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할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는 할 필요 없지만 제가 얘기한 1차, 2차, 3차 그 매수가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1차, 2차, 3차 매수가. 그러니까 우량주는 분할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우량주는 제가 드리는 1차, 2차, 3차 그 매수가에 맞춰서 사셔야 돼요. 매수가에. 분할 매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매수가에 맞춰서 사놔야 나중에 1차, 2차, 3차까지 갔을 때 그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걸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흐름대로 이렇게 대응해서 나중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래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튼 그 흐름대로 대응해서 내 매수 단가를 얼만큼 낮춰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량주는. 그래서 1차, 2차, 3차 매수가를 반드시 지켜서 하셔야 돼요. 우량주. 우량주 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종목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유신 보세요. 유신 같은 경우 지금 시장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세요. 유신 보세요. 유신 보세요. 여기 세력 안 보이세요? 세력에다가, 어?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상한가 나왔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은 여기 밑에가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 여기 밑에 가는데 얘는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세력이 지금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잘 관리하고 있는 거 보세요. 보세요. 자, 그, 벌써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림이. 보세요. 그 다음에 히림. 대모 먼저. 히림. 히림도 그렇죠. 히림도 여기 세력. 그렇죠. 여기서 떨어지긴 했었지만, 여기 다 올렸다. 시장은 여기가 있다니까, 시장은. 시장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거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서 지금 훨씬 강하잖아요. 여기서 좀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 기술적 해석을 지금 거의 1년 이상 쭉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그 같은 그림을 봐도 이게 같은 게 어떤 그 기술적인 해석 그림을 봐도 어떤 종목을 보면 아 이거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느낌이 자꾸 분석하려고 오지 마시고 딱 그림을 보면 와 이거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보시면 그래야 종목을 찾죠. 그래야 언제 분석해서 찾아요? 아까 막 이게 무슨 관련된 종목이냐, 막 어떤 제가 재무제표 이런 거 설명드렸지만 그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도움 돼요? 종목 찾는데? 응? 그 막 그 테마주, 대장주 찾는데 뭐 재무제표 이런 것이 도움이 됩니까? 별로 도움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마주에서 대장주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는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나쁘지만. 좋은 게 아니고. 근데 뭘 분석을 해요, 분석을. 응?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그것도 1년 반 이상 이렇게 내려온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선택과 집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장이 저기 3천이든 3,500이든 이렇게 가 있을 때 그
계좌가 훨씬 달라져 있지 않겠어요? 여기 데모도 보세요. 데모도. 이 데모도 그림 좋잖아요.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응? 제가 이렇게 이렇게 거리랑 풀 때 이것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이렇게 오락내리게 해서지 이것은 여기 평균치에 있는 거예요. 평균치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누가 관리하겠어? 누가 이것을 다 세력이 관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데모 같은 경우도 딱 어제 딱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이게 가격 딱 이게 결국은 윗골이 달긴 했지만 윗골이 다는 게 좋은 거예요. 바닥권에서는 자꾸. 그래서 개인들을 자꾸 털어내야죠. 이렇게 해서. 이 데모 같은 경우 어저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협상 얘기 잠깐 나오니까 그냥 반짝하잖아요. 결국은 윗골이 달았지만 보시면 응? 자, 어제 그 협상 뭐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왔거든요. 뭐 협상이 된 것도 아니고, 응? 그 협상이 빨리 되면 좋겠다. 아니에요. 이런 테마주를 할 때는 협상이 천천히 되는 게 좋아요. 협상 되려다 깨졌다가 또 되려다 깨졌다.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가야, 그래야 세력들이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이용해서 종목을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처럼 딱 협상이 되려면 빨리 되지. 그래야 내 종목이 날아갈 텐데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많이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푸틴이 내년 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 5, 6개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기간을 거쳐서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선반영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을 선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종목을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다섯 배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게 개인들 생각하고 세력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협상 문제도 빨리 되면 저희한테는 안 좋아요. 빨리 되면 그냥 천천히 되는 게 천천히 뜸들여 가면서 천천히 그래야 종목들이 몇 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게 그 협상이 들려다가 깨졌다가 들려다 깨졌다가 이것을 몇 차례 반복되면서 이렇게 가야 그 흐름들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종목을 관리해서 종목을 쫙 위에다 갖다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 번씩 협상이 일사천리로 잘 돼버리면 그냥 이런 종목은 자리 한 50%, 100% 나오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이런 종목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몇 배, 한 최소한 두세 배, 서너 배 이렇게 가 있으려면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뉴스를 통해서 막 협상이 잘 되다가 또 막 틀어졌다가 깨졌다가 막 이걸 반복을 해야 돼요. 예전에 그 남북 경협주가 그랬잖아요. 남북 경협.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막 응? 티격태격 티격태격 하니까 막 그때 남북 경협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잠깐이었지만 그게 응? 그러는 거니까 이게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 다른 얘기죠. 그게 자 그렇게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들 생각이에요. 그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요한 종목, 제가 세 종목 이렇게 보여드렸고, 근데 나머지 건설주들은 뭐 지금 바닥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 바닥, 여기 바닥,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바닥을.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최상으로 지금 가격을 끌어다 내려놓는 거죠. 이 거래량 없잖아요. 보세요. 거래량 없이 가격만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가 나중에 이제 관심 안 두고 다른 종목 보고 있다가 이 종목 와서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막 이런 데를 넘어서 한심 위에 가 있어요. 나중에 관심 없이 시간 지나다 보면 나중에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개인들 좀 관심 좀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세력들이 10년, 1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업종, 써먹지 않은 업종은 지금 건설 업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몇 개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 몇 개 업종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아무튼 10년, 15년 동안 사용해 써먹지 않은 업종들 중에서 몇 개 업종들 중에서 앞으로 나올 호재에 관련해서 미래 호재에 관련해서 미래의 호재들이 가장 많이 나올 업종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설 업종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쉬운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책주 측면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건.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땐 그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한 40%는 나와야 돼요. 40%. 근데 지금 20%돼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0% 되는데 무슨 뭐 장관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통하겠어요? 그런 게? 그래도 저희는 상관없다. 또 다른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그 정책주 말고도 또 다른 그것도 큰 재료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제가 그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가격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음,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시간 흘러서 보면 저 위로 가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내려와 있고 아까 다르잖아요 그림이 아까 다른 아까 제가 드린 종목들은 지금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속도 차이가 날 거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길게 보면 제가 아까 그 종목 교체 그런 말씀 드린 게 음? 나중에 시간 지나서는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서는 이제 올라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막 이렇게 가 있는데 이런 종목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 돌아서 가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종목이 좋다 이게 아니고 선택이다 선택 결국은 그 종목을 교체했는데 그 종목 가서 또 손실 나고 끝나면 그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교체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종목도 잘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테마도 잘 골라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 대장주를 잘 골라야 되고, 그러면 그게 왜 대장주냐? 그럼 그거 설명하기 어렵죠, 그것은. 자, 그왜 대장주인지는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서 알겠죠, 나중에.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저는 그걸 대장주로 판단해서 지금 그림이 아니고, 나중에 미래에 지금부터 한 2, 3개월 한 2, 3개월도 아니고 제가 할 때는 빠르면 1, 2개월 후 아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종목은 내년 한 봄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5, 6개월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것들은 빠르면 1, 2개월만 해도 이게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아까 시간 물어보시던데 응? 저 나름대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얘기하면 또 막, 또 그런 대로 또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제가 가능하면 설명을 안 하려고 하고 종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는 것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수강생들 듣고 오판할까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방법과 어떤 이런 내용들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따라오느냐. 결국 방법 1도 좋고 방법 2도 좋고 하는데 결국 본인들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1시간 반 정도 그 설명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뭐 코리아나도 좀 내려왔죠.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이런 데서 다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하고 가격만 내려왔고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야죠. 확인을 해야죠,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호텔신라는 생각보다 강하죠. 보시면 아까 그런 우량주지만 이게 강하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막 마스크도 벗고 지금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강한 거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까 제가 30%더 내려면 응? 덜어내서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그런 종목이 저는 이제 빠를 거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시장보다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게 그게 대장주다. 그러면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건 아니죠. 그건 미래의 그림이죠. 미래의 그림. 근데 그런 그림을 미래의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경험치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까지는.
그렇잖아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장주를 해야 된다 하고 종목을 드렸으면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니까 드렸지 않겠어요? 그걸 굳이 저한테 질문 않더라도 그것을 그건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나리자도 다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또 바닥을 또 이렇게 만들지 깨서 만들지 그거 이제 또 다음 주에 가서 봐야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통해서 세력들이 최대한 가격을 끌어 내려놔서 아무튼 여기 보세요. 거래량 이런 걸 C를 말린다고 하는 게 C를 말린다. 이 거래량이 그냥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응? 이 거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올라오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또 때가 되면 이런 거래량 만들면서 이게 몇 분만 하면 그냥 쫙 올라가 있어요. 이 상한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 상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쫙 올라간다니까요. 나중에 때 되면 이게 막 엄청 내려온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개별주와 우량주의 차이예요. 그래서 개별주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테마와 타이밍과 그다음에 뉴스와 어떤 조건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 제가 얘기하는 한 3, 4일 3, 4일이면 이렇게 몇 달 걸쳐서 내려온 거 이렇게 몇 달 걸쳐 내려온 거 3, 4일이면 다 올라가요. 이게 개별주인 거예요, 개별주. 지금은 왜 그런 게 안 나오냐?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뭐 아무튼 앞에서 1시간 반 이상 쭉 설명했는데 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두 가지를 다 어차피 종목은 뭐 저희가 그 종목을 다 교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30%만 교체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 나머지 70%는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종목은 이제 어차피 나중에 매도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쭉 갈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뭐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들도 그렇고 지금 때가 되면 결국 이제 올해 연말 내년 한 1분기 이때까지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런 구간에서 너무 이렇게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그렇지만 아까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만 조금 안정이 되고 아까 지금 그 뉴스 그런 것들 미래 뉴스 그 기다리는 큰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잘 연결돼서 그렇게 이제 파동을 만들면 상당히 좋은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또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기회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특히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제시한 거니까 그것은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이 방법 1로 가셔도 좋고 방법 2로 가셔도 좋고 병행을 해서 좋고 뭐 어떤 방법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을 넓혀 드린 거예요. 옵션의 폭을 넓혀 드린 겁니다. 이제 몫은 이제 수강생들의 몫이고 그쪽에서 자 그렇게 보시고 너무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생각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투자는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거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이렇게 큰 방향을 따라서 관리하면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좋아져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관리를 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